안녕하십니까. 재무정보 시스템 4강 시스템 계획 및 선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장에서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초기화하며 계획을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베이스라인 프로젝트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프로젝트의 feasibility study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한 tangible, intangible benefit, cos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한 one-time cost와 recurring cos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리뷰 방법, Structured Walkthrough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프로젝트를 우리가 선정을 하려면 프로젝트에 대해서 아이덴티파잉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니즈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니즈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프로젝트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정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요구의 발생 원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매니저 그리고 비즈니스 유닛이 있습니다. 즉, 각 사업부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새로운 정보 시스템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니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Information System Managers, 즉 정보 시스템 관리자들이 시스템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더욱 높이거나 새로운 운영 환경에 맞도록 변경하기 위해서 정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Formal Planning Group, 즉 공식적인 계획 집단에 의해서 기존 시스템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향상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정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잠재적인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어떠한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은, 첫 번째로 최고 경영층, A Key Member of Top Management, 즉 CEO와 같은 그룹에 의해서, 혹은 A Steering Committee, 운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어떤 프로젝트가 필요할 것 같다, 혹은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User Department에서, 사용자 부서에서, 또는 Development Group or Senior Information System Manager, 시스템 개발 그룹이나 상위 정보 시스템 관리자 그룹에 의해서 잠재적인 정보 시스템 개발에 대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 혹은 바텀업 방식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향식 방법인 탑다운, 즉 최고 경영층이나 운영위원회, 탑 매니지먼트 그룹이나 혹은 스티어링 커미티에 의해서 이분들은 조직의 전략적인 혹은 전사적인 니즈에 초점을 맞춰서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향식, 바텀업 방식은 직접 이것에 관여되어 있는 사업부서 혹은 정보 시스템 그룹에서 현재 우리들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정보 시스템이 이렇게 요구되어진다 라든지 하는 요소들 때문에 이것들이 파악되어지게 됩니다. 즉, 전사적인 목표를 통해서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파악되어지는 탑다운 방식과 달리 바텀업 상향식 방식의 경우에는 각 개별 단위 사업부서나 정보 시스템 그룹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새로운 정보 시스템 개발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그러면 프로젝트를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여러 프로젝트들에 대한 요구사항들 중에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criteria가 있습니다. 즉, evaluation criteria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value chain 분석에 따라서, 즉 각 기업의 활동 중 어떤 활동 부분에서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고 또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혹은 strategic alignment, 전체적인 전략적인 관점에 따라서 그 전략과 발맞추어 나가면서 어떤 프로젝트가 현재 조직에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결정할 수가 있으며, potential benefit, 잠재적인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되어지는, 또한 조직에 베네핏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resource availability,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원으로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and project size duration,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규모나 기간들을 갖고서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관여가 된다거나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echnical difficulty risk,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위험 요인, 즉 그 기술적인 어려움의 순위가 혹은 단계가 얼마나 높은지 혹은 위험 요인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고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분류하고 최우선 순위를 결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선정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현재 조직이 인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조직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 혹은 잠재적인 혹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고려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얼마만큼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평가 기준을 사용할지, 그리고 현재 우리 조직 그리고 우리 사업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다양한 의사결정자들이 어떤 관점에서 이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들이 되어집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선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기각할지, 혹은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을 의사결정을 보류할지, 아니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안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다시 한번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리포커스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는 end user development로 최종 사용자가 직접 개발을 해보자 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구입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현재 사용하는 시스템을 modify 해서 다시 사용하는 걸 고려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산출물들, deliverables and outcome은 우선 주요한 산출물은 이 정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하나의 일정, 스케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시는 SDLC와 같은 시스템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나간다 라고 하면 그 단계마다의 산출물이 있고, 또 단계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incremental commitment와 같은 점증 동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스템이 결국에는 개발되어지기 위해서 각 단계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단계마다 우리가 검토하고, 그리고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단계마다 거치면서 재평가를 통해서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방식이 incremental commitment가 됩니다. 이 정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는 상향식과 하향식, 탑다운과 바텀업 방식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일정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initiating and planning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되겠죠. 이때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베이스라인 프로젝트 플랜입니다. 베이스라인 프로젝트 플랜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기본적인 프로젝트 계획
파악이 담겨져 있는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베네핏이나 혹은 커스트, 그리고 기술적인 요소, 조직적인 요소, 이런 것들의 어떤 가능성을 파악하는 feasibility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이것은 내부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즉, 외부에 있는 고객들과는 같이 공유되지 않는 문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프로젝트 스코프 스테이트먼트는 외부 및 내부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작성이 되고요. 프로젝트에 대한 개관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요한 산출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규모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비용은 어떤 게 있고, 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은 어떤 게 있고, 위험은 어떤 위험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자원, 리소스가 필요할지, 이런 내용들이 프로젝트 스코프 스테이트먼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서 6가지 범주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코노믹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cost benefit analysis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때 tangible benefit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그게 tangible benefit이 됩니다. 보시면 비용을 얼마나 절감했느냐, 혹은 오류가 얼마나 감소했느냐, 얼마나 유연성이 증가했느냐, 업무 활동 속도가 얼마나 개선이 되어졌느냐, 경영 계획 및 통제가 얼마나 개선이 되어졌느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판매의 기회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따져보실 수가 있고, intangible benefit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화폐 가치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조직의 유연성이 증가되어졌다, 혹은 직원의 사기가 증진되어졌다, 혹은 경쟁력이 증가되어졌다.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기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측정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또한 조직의 학습과 이해도가 증진되어졌다라든지, 혹은 아주 타임리한, 시기적절한 최신 정보가 제공되어지게 되었다든지 하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직원의 모레일, 즉 도덕관념이 변화되어졌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기 쉽지 않은 무형의 이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 4-7은 실질적으로 화폐 단위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유형 이익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비용을 생각해 보시면 tangible cost와 intangible cost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tangible cost, 유형 비용은 화폐 단위로 쉽게 측정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intangible cost, 무형 비용은 화폐 단위로 측정이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화폐 단위로 쉽게
측정이 될 수 없는 부분은 고객의 평판, 레퓨테이션 혹은 직원의 사기 이런 것들은 화폐 단위로 우리가 쉽게 측정하기 쉽지 않은 이때 원타임 코스트 일회용 비용과 계속해서 발생되어지는 리커링 코스트가 있는데요. 일회 비용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초기화, 개발 그리고 시스템 개발 등과 관련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로 시스템 디벨롭먼트 그리고 new hardware and software 구입 그리고 사용자 트레이닝 교육 사이트 preparation 사이트 준비라든지 data or system transformation 데이터나 시스템의 전환 혹은 conversion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재발 비용 recurring cost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사용과 관련되어지는 것으로 구체적인 관련 활동들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메인테인 한다든지 혹은 데이터 스토리지 비용 데이터 저장 비용이 증가한다든지 혹은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한다든지 혹은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리스하는 것들이 필요한다든지 혹은 소모성 공급재 consumable supply 그리고 다른 비용들 종이라든지 혹은 여러가지 양식이나 혹은 데이터 센터의 관련 직원이나 종업원 이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나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는 time value of money. 여러분 우리가 오늘 100원을 갖는 것과 내일 100원을 갖는 것 중에 어느 걸 더 선호하느냐. 결국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위험 요인을 감안하면 오늘의 100원이 내일의 100원보다는 더욱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현재 현금 지출액을 미래의 기대 수익과 비교하는 프로세스가 time value of money인데요. break even analysis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break even analysis라고 하는 것은 베네핏과 코스트가 같아지는 부분이죠. 이때 이 베네핏은 결국에 cumulative 누적되어지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파인 밸리 퍼니처의 고객 추적 시스템, 커스터머 트래킹 시스템에 대한 이익과 비용의 현재 가치 계산을 위한 네트워크 시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break even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NPV라고 하는 게 Net Present Value인데요.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표에서 Yearly Net Present Value Cash Flow가 나와 있고요. Overall Net Present Value Cash Flow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Break Even Ratio는 Yearly Net Present Value Cash Flow minus Overall Net Present Value Cash Flow 나누기 Yearly Net Present Value Cash Flow가 되어져서 보시는 바와 같이 15.303 빼기 9.139 나누기 15.303은 0.403 형태로 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기 이제 점이라고 표시가 되어졌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15,303달러 마이너스 9,139달러 나누기 15,303달러는 0.403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우선 운영적 실현 가능성 Operational Feasibility입니다. 제한된 시스템의 비즈니스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비즈니스 기뢰들에 대한 이점을 취할 수 있는 정도를 평가하는 프로세스고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은 Technical Feasibility로 제한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조직의 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시간적 실현 가능성 Scale of Feasibility는 예상되는 시간과 프로젝트 완료일이 적합한지를 조직의 제약 조건들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또 법적 계약적 실현 가능성은 Legal and Contractual Feasibility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한 법적, 계약적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우리가 Political Feasibility라고 해서 정략적 혹은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봐야 되는데요. 조직 내 핵심 이해 당사자들이 제한된 시스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를 Political Feasibility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 프로젝트 플랜을 빌딩하기 것은 어떠한 목표에 따라서 하느냐, 고객과 개발 그룹이 제한 시스템과 요구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한 목표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프로젝트 후원 조직에게 프로젝트의 범위, 이점, 기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목표. 베이스라인 프로젝트 플랜에 기본적으로 Introduction, System Description, Feasibility Assessment, Management Issue와 같은 부분으로 Instruction에는 전체적으로 간략한 개관이 들어가고요. 또 행동 방침이 여기에 이제 추천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또 프로젝트 범위 결국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조직이 어디고 다른 시스템과 상호작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시스템 기능의 범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가능한 대안책들에 대한 개요 또 이 대안 얼터너티브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면 프로젝트의 비용과 이점 면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기술적인 어려움 그리고 예상 기간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 이슈로는 경영층이 가질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 혹은 여러 가지 염려사항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팀을 구성하고 의사소통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의 스탠다드와 절차를 준비하는 것들이 베이스라인 프로젝트 플랜에 다 포함이 보시는 바와 같이 Introduction,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System Description, Feasibility Assessment, Management Issue 이런 식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베이스라인 프로젝트 플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제한된 시스템이 조직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또 모든 관련자들로부터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워크스루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거는 피어 그룹으로 서로 검토를 진행하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구조화된 walkthrough, structured walkthrough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structured walkthrough의 참여자는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조정자가 있고요. 이 사람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회의를 계획하고 또 토론에서 중간에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발표자, 즉 어떠한 산출물이 나오게 되고 생산되어질지를 설명하는 발표자가 있고, 또한 사용자, 그래서 어떤 제품을 고객의 요구에 맞출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진행하는 사용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secretary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 피어 그룹 회의, 워크스루에서 만들어지는 의사결정이나 혹은 추천, 좋은 사항들 같은 것들을 내용에 따라서 회의록과 같은 형태로 해서 작성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표준 담당자라고 해서 스탠다드 베어러라고 하는 사람들은 각각의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조직의 어떤 기술적인 표준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이 되어지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이제 오라클이라고 해서 예견자라고 하는데요. 메인티넌스 오라클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각 업무들이 유지보수 활동 가운데에서 어떤 식으로든 잘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때 이 워크스루에서는 어떤 검토의 양식을 사용하고 또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서 투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견 조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검토 회의 목록, 회의 내용 등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워크스루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공식적인 리뷰 과정을 거치고 그 리뷰 일정을 보장을 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파인밸리 퍼니처의 커스터머 트래킹 시스템에 대한 워크스루 양식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회의 조종자부터 조종자의 체크리스트나 혹은 발표자, 사용자, 또 스탠다드 베리어, 그 다음에 메인티넌스 오라클,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처리 목록 중에 보면 어떤 날 몇 시 회의를 하고 이때 나타난 이슈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사례로 이 파인밸리 퍼니처의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시면 인터넷 기반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시스템 계획 및 선정 프로세스는 여타 다른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 장에서 우리는 이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에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identifying 단계와 selection 단계, 그 다음에 우선 랭킹을 정하기 위해서 classifying 하는 단계, 최종적으로 selection 하는 단계, 그리고 베이스라인 프로젝트 플랜에 따라서 진행을 해나가는지, 이때 여기에 들어가는 introduction이라든지 system description이라든지 혹은 feasibility assessment라든지 혹은 management issue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명세 기술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프로젝트가 무엇을 제공할지에 대한 내용, 기술하는 것들, 그리고 6가지 실현 가능한 내용,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tangible, 그 다음에 intangible benefit이라든지 코스트라든지 원타임 코스트나